안녕하세요. 내일은 그 울산지방법원에서 김판종에 대한 3차 공판이 있습니다. 2차 때는, 1차 때는 변론 기일을 정하고, 변론 기일을 정하는 걸로 거기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에서 총 20명 정도가 변호인단으로 등록을 했다가 6명이 사임을 해서 총 14명인데 2명인가 추가가 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날도 그 사람들은 빼고 다른 변호인단이 변론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5만 피지에 달하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7일이었나? 그랬는데, 3월 7일, 17일이었나? 지금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지금 4월 2일로, 변론기일을, 어, 새로 잡은 거니까, 내일은 반드시 김판종 쪽에, 피고인 쪽에 변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비대위 사람들은 분명히 꽤나, 지난번 2번을 가봤는데 비슷한 숫자가 오지 않겠느냐. 그 나머지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는 강제 사항이 절대로 아니니까 시간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 그 기준으로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혹시나 또 비대위 쪽에서 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하더라도 절대로 부딪히지 마시고 바로 112로 전화를 해서 바로 신고를 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신고를 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23년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은 어, 그, 강남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는 게, 고발자와 고소자, 이 양측에 다 중복돼 가지고, 고소, 고발에 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확인을 했는데, 어, 저부터 해가지고 이게 총 한 360여 명을 어, 울산경찰청에 중복자를 확인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받았던 명단이 그 중에서 인원 중에서 고소자로 울산경찰청의 사기 유사수신 이런 쪽에 고소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77명이 명단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 이름도 빠져 있어요. 그럼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명단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고소자로 참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그 인원 중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고발자로만 있는 사람들은,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빼가지고 명단을 저희한테 회신을 해줬는데, 정보공개 청구 회신해가지고 왔는데, 그 명단을 기준으로 보면은, 고발자가 고소자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해가지고 한 10여 명한테만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고발에 참여를 하고 고소에도 참여를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가
고소인에는 참여를 한 적이 없다. 이 나머지들은 뭐 일일이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방청하러 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없다 손 치더라도 방청은 뭐 그 공판 방청은 재판 방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고 112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 뭐 감시 카메라도 그게 다 있고 그게 CC 카메라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어, 그 상황 자체를 어, 뭐 나쁘게 끌고 가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뭐 다른 분들한테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도 뭐 최대한 피하려고 피했던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내일 공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 가장 기본은 사기고 유사수신이고 뭐 방문판매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경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태킹 한 거를 그 사람들이 뺐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기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뭐 비대위의, 변호사도 이 내용은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기의 기준은 기망을 해야 되고, 기망을 하는데 돈이든, 여기서는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스테이킹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는 예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테이킹이 맞죠. 스테이킹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딱 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 했을 때, 요 돈을 또는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고 돈을 예치를 하는 이것까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기망을 했느냐, 속여서 여기에 돈을 넣도록 했느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이 돈을 넣도록 하면서 이거를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또는 이 단체가 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 이후에 발생이 되는 어떠한 거짓말, 뭐 구구절절한 거, 이거는 요, 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호사는 이야기를 해요. 법률 전문가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도록 하는 이거 자체를 어떤 사람이 계속 속여가지고 예치를 하도록 했다. 했는데 요 당시에 딱 내가 이제 예치를 했어요. 함과 동시 그 시점에서 이, 그, 어, 스테이킹 지갑이든 또는 예치 적금이든 그 계좌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는 집단이 이거를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예를 들면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여기다가 계좌로 여기에서 관리하는 계좌에다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돈을 넣을 시점에 이 사람은 어떠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써버리고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렇다 손 쳐도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돌려줬느냐, 안 줬느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요 상황 자체도 그 당시에도 이 사람 상황이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예치를 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돈을 쓰고 이거를 돌려줄 수 없었다. 이건 사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스테이킹을 할 때까지 어떠한 거짓말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여기에 넣도록 했느냐. 그리고 넣는 순간에 여기에서 이거를 돌려줄 수 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그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KOK 플레이 그 지갑 자체가 작동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보상받았는 수량과 기존에 스테이킹 해놨던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스테이킹을 했던 소위 말하는 원금 개수에 비해 가지고 제가 보상을 받은 게 이 스테이킹 했는 것보다도 많아요. 원금은 보상을 받은 것만 가지고도 원금은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넣어놨던 원금의 개수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태깅 해놨는 개수 대비해가지고, 내가 보상받았는 개수만 따져도 이미 오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보상바가 200%까지 보라색이 쭉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좀 일찍 하신 분들은 그게 이미 꽉 찼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 200%라고 했는데 200%가 됐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넣어놨던 그 원금에 비해 가지고 200%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금 그 보상받은 게 200%를 받았는데 100% 정도의 원금에 또 100% 정도의 그 보상, 저들식으로 하면은 이자, 원금을 그 스태깅 돼 있는 것을 받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더 스캔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들도 스테이킹을 해놨는 게 들어와 있었고, 그거는 15개가 뿌려지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거래소에서 계속 샀던 것들이 사가지고 내 지갑으로 보내고 그거를 스테이킹을 하고, 그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거래소로 내보내고, 또 그거를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사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서 또 보상받았는 거를 또 내가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뭐 거래소로 내보내서 현금화하고 그걸 또 거래소로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아무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처럼 그 예금 또는 적금이 돼 있는 돈을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해가지고 그 이자를 이자하고 그 빌려줬는 돈만큼을 받아서 이렇게 그거를 보상을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가상자산에서는 이 예금 적금이라는 거를 스테이킹이라는 걸로 해놨을 때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그 소위 말하는 이쪽 현금에 현 금융 시스템에서처럼 돈을 벌어서 그 벌었는 이자 또는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한테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요거는 어디에 뭐 그 사실은 투자하지도 못해요. 이걸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이거는 고정이 돼 있고 뭐가 15개라는 데에서 계속해서 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거에 대한 그 보상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는 가만히 놔두고 다른 데에서 우리가 50억 개 중에서 15억 개는 그
마케팅, 홍보 이런 거를 이 스테이킹 리워드, 그 다음에 사람을 소개한 리프럴 리워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15개에서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자는 이미 자기들 그 지갑에서 이미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다 챙겼는 거고, 단지 자기들이 거래소로 내보내서 현금화하지 않았을 뿐이고,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 자체도 그 스테이킹 지갑에 있는 거를 그 사람이 해지를 하면은 그 수량만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금도 보장이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현 금융 시스템, 현금을 다루는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스테이킹 지갑 또는 개인 지갑을 이걸 잘 작동을 못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이 현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과 관련된 거는 저기 그 산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통장 들고 가고 내 돈 찾아가겠다라고 이거를 해지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은행에 몰려가 가지고 내 돈 찾겠다라고 하는 게 뱅크런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테이킹을 해놨는 거는 이 스테이킹 해지 작업을 뭐 이 현 금융 시스템에서는 잘 모르면은 그냥 그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들고 통장하고 신분증하고 도장만 들고 가면은 해지를 해주지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 개인이 그 지갑 안에서 스태킹 했던 거를 해지를 하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뱅크런 형태가 되더라도 그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지 수량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게 현 금융 시스템에서는 원금이라는 게 현금 보장, 그러니까 가치 보장이죠. 금액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오케이와 같은 이런 암호화폐의 스테이킹은 원금이 수량 그 보장이에요. 이게 한 개당 얼마가 돼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거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지도 않아요. 본래 스테이킹에 대한 해지를 했을 때는 보장의 수량을 보장을 한다고요. 그럼 그거 받는 거 원금이 문제가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사기는 저는 무조건 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참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원금, 그 다음에 보상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에 현금을 넣어놨다고 하면 현금으로 받아야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수신 같은 경우에는 약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그 감원 이설로 해가지고 기망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했을 때 그러면은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약정서가 있어야 돼요. 약정서가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네가 어디에 그 인허가 등록을 했는 증명서를 내놔라. 라이센스를 내놔라라고 하면은 그걸 못 내놓으면은 그냥 유사수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법은 말 그대로 뭔가를 팔아야 돼요. 다단계 조직을 이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자기들은 그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직접 안 해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방문 판매법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단계라는 게 그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요를 판다거나 아니면 화장품을 판다거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문어발식으로 건물처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파, 그 돈을 주고서 그 사람이 뭔가를 팔았느냐? 여기에서 스테이킹을 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소개한 사람한테 줬고 그 사람이 자기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판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는 방문 판매법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도 그 사람 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가지고 거래소에 가가지고 사서 그 뭐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그 사람 그러니까 계좌로 그게 계좌가 아니고 그 사람 지갑 주소로 보내가지고 스태킹을 해줬다고 하는 이 일련의 내용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소개를 한 사람한테 현금을 줬고 현금을 준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를 줬다. 이거는 판매 서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 개수를 현금에 해당이 되는 만큼 줬으니까 이거는 판매가 되겠지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실제로 직접 스테이킹을 할 줄을 모르니까 대신 해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받고 그 통장에 들어온 거를 암호화폐를 사고 KOK를 샀을 경우에 또는 예전에는 비트나 이더 USDT를 샀을 경우에 그거를 바로 그 사람 지갑으로 넣어줬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도움을 준 거지요. 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돈을 줬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그다음에 제가 대부분 판례도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다른 것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루나 테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놈이 원도영이잖아요. 원도영이가 저기 그 법적으로 어 해당이 될 만한 부분이 유사수시는 아니고 배임 또는 그 사기를 이야기를 저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 아니면은 배임 아니면은 사기라고 이렇게 간주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권도영이가 해놨던 거는 이 루나와 테라의 이 수량을 이 최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알고리즘 그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라도 확 떨어지고 이게 그 가속도를 그 가속도를 내서 완전히 이 알고리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예측을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업무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출을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업무를 걔가 그거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그, 몇 프로라고 하더라. 뭐 20%인가 하여튼 간에 그만큼의 이자를 그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앵커 프로토콜 일종의 풀이에요. 거기에다가 넣도록 했는데 이게 2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배임으로도 생각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앵커 프로토콜만 놓고 봤을 때는 사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면은 이 그 알고리즘 자체가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은 그때 루나 이 가격 떨어지는 거 하루 만에 그냥 99%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양쪽에 이른 그 루나와 테라의 가치를 약간 내려갔을 때,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거를 사면은 그만큼의 개인만큼을 얻고 또 그 발행되는 양으로 해가지고 또 보충이 돼서 평행을 맞추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보지만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지가 그만큼을 갚아줄 능력이 안 되는 거를 여기다 넣으면 20%의 이자와 그 다음에 원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상 배임으로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것이 누가 보관을 하는 거냐. 이게 재물이라고 하면은 뭐 현금 또는 뭐 유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떠한 물건이든 간에 이거에다가 전기나 물 이 정도는 재물에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뭐 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관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금이 있을 때 이 현금을 보관을 하는 사람이 이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다가 이걸 뺐었다. 배임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제가 돈을 좀 맡겼어요. 근데 그 은행 직원이 내하고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보관을 하고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을 그 사람이 삥땅을 가 썼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횡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놨던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재물이 아니죠. 그냥 재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놈들이 예를 들어서 뺐다고 했을 때 이 이거를 포함한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고 업무와 연관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대법원 판례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트코인 한 200개 정도, 199점 몇 개가 어떤 사람한테 오입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두 개의 지갑 주소를 만들어 갖고 한쪽에는 20여 개, 한쪽에는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빼돌려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그 주의적 그 공소 사실로 횡령이라고 한 부분은 이게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재산이기 때문에
횡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보관자로서 보입금이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빼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임이다라고 그 유죄를 때린 거지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보관을 해야 될 어, 형사적으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거를 돌려줄, 반환할 의무는 있어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갖고 내한테 입금이 됐는지, 그러니까 내 개인 그 지갑 주소에 이 비트코인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낸 사람이 또 누구라 가지고 이게 어떠한 이거를 내가 형사적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거는 없다.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도 아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데도 여기에서 이 받았는 그 자체를 다른 데 빼돌렸을 때 이 사람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대법원의 판결 내용 그 자체도 배임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이전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스테이킹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앱 자체가 누가 개발을 했으며 누구만 알고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오입금을 시켜가지고 지가 어떻게 썼을지 그러면은 아니면은 또 남아 있는 것들도 어떻게 빼돌렸는지 이런 것들은 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것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을 다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소위 말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전에 정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금전적인, 그러니까 재산상의 어떠한 손해를 보면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사기꾼 놈의 새끼. 이게 제일 많이 떠올라요. 사기. 근데 이 금융 범죄와 관련된 건 사기, 공갈, 뭐 절도, 뭐 배임, 횡령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냥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 나쁜 놈한테 입금을 하고 이게 요 놈이 다 쓰거나 했을 경우 그런데 요 돈을 넣도록 하는데 이게 넣을 때까지 얼만큼 고의적으로 기망을 했으며 기망을 해가지고 돈을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돈을 넣는 시점에 요 놈이 돈이 한 푼도 없이 이 돈이 들어가면은 지가 홀딱 쓰고 이자는커녕 요 돈을 홀딱 쓰고 이거를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넣고 해지를 했을 때 암호화폐로 받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분명히 되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부분도 이 여기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상 재원이라는 게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거를 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기 유사수신 또는 방문 판매법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원금을 원금이 현금이 아닌 거는 이건 100%예요. 이거는 뭐 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저를 죽이겠다고 해도 저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는 원금은 현금이 아니었다. 가상자산 비트이더 USDT KOK 이런 거였잖냐.
그거 모르는 것들이 정말 덩신인 거죠. 그거는. 근데 설령 제가 경찰한테도 물어봤고 여러분들도 그 대충 알 거예요. 배상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 민사로 가가지고 받아냈을 때, 뭐 이미 창원지법에서 뭐 그 판결 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원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항소를 하든지 그쪽에서도 하지 싶은데 법원조차도 원금이 현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 니는 몇 개 했으니까 현재의 가치로 얼마를 배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피해자들이 만족하면서 완전 니하고는 끝내고 니는 니대로 잘 살아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아서 이거를 가지고서 KOK 가치를 올리는데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데 근데 제가 사실 그 깨림직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스테이킹 지갑에 모여 있는 것 중에서 KOK를 뺀 비트이드 USDT 요거를 가지고서 조금씩 팔고 엄청난 수량의 KOK를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산 다음에 이거를 공개 키만 있는 개인 키가 없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못 나오는 소각 지갑으로 넣고 그 사들이는 기간 중에 계속 가격은 조금씩 조금씩 오르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게 시세 조작의 문제가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범죄가 안 돼요. 예를 들어가 내가 그거를 샀는데 그거를 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샀는 만큼을 팔고 이 이윤이 난 만큼 시세 차익이 난 거를 내가 홀딱 처먹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지요. 시세 조작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샀는 거를 그대로 저거 소각 지갑으로 확 다 잡아 넣어버리면은 거래소에는 몇 개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몇 개만 사면은 가격이 팡팡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간 게 실질적인 내가 가지는 게 가치인데, 그런데 이게 또 내가 보상을 받았고, 스태킹돼 있던 거를 해지를 해가지고, 내 지갑 속에 있던 거를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면, 사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툭툭툭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툭툭툭툭 떨어진다는 게, 어떤 사람은 저거 뭐고, 5달러에다가 나는 팔겠다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은 4.9달러, 4.8달러 계속 내려가도록 여기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여기 계속 내려가서 팔면은 가격은 또 좀 내려가겠죠. 그때 또 사들일 수 있다 그러면은 사들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네 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인 금액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저거, KOK 같은 경우에는 0.000 뭐, 지금 16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늘 제가 그게 정말 깨름직했는데,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뭐 주식을 뭐 해보거나 뭐, 해보기는 해봤지만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회사의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그랬을 때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일정 양의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거나 해서 가격을 유통량을 좀 줄여가지고 거래량을 좀 줄여가지고 이거를 가격이 좀 올라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하나의 뭐 마켓 메이킹인가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거를 재단에서 하든지 사가지고 소각 지갑으로 넣으면은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다시 되팔아갖고 시세 차익을 또 얻어가지고 챙겼다. 이거는 범죄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뭐 그 공소 내용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 그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와 뭐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나 뭐 구글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거는 그 미친 새끼들이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이용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 올라온 거를 우리가 그 이익을 n분의 1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그 매출 매출 영업이익 생기는 거기에서 영업이익 생기는 거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수익으로 우리가 갖는다. 그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처음부터 몰랐다라고 하면은 뭐 몰랐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가상자산 사업에서는 실제로 매출을 올리거나 이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머저리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 그리고 그 뭐 공소 내용에 보면은 뭐 뭐라고 해놨더라? 이런 말을 해놨어요. 음, 제 기억으로는 뭐 이 실제로 자금적으로 사실은 개혁회의 재단은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체적으로는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여기서 재정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가상자산 사업자 치고 재정 상태가 온전하거나 풍족하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기획 개발 하나를 해놔놓고 거기에 뭐 플랫폼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돈 드는 것들이 없어요. 돈 드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재정 상태가 빵빵한 사람도 없고 루나 권도영이도 처음부터 그거 하는데 자본금 얼마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돈이 실질적으로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일반 회사를 생각하면은 어떠한 회사가 하나가 운영이 되려 그러면은 건물 사야지요, 설비 깔아야지요, 그다음에 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사무실 써야 되지요, 사무기기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다가 뭐 인력들, 생산직, 뭐 사무직, 개발자, 영업사원, 뭐 기타 등등 해야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유틸리티 비 걸어가지고 수도료, 전기료,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통신 요금 이런 것들을 다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재정 상태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가상자산은 정말 그 발톱의 때만큼 정도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KOK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근데 재정 상태도 좋지 않으면서 이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금과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전통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또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꼴값 든다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무죄가 되거나 유죄가 돼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피해자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 다음을 못 보냐는 거죠. 거기에 대표가 뭐 34만 6천 불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34만 6천 불 못 넣어요.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34만 6천 불 자기 돈 34만 6천 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그동안에 제스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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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테이킹 뭘 보상받았는 게 암호화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스테이킹 또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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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보상받았는 거를 계속해서 재스테이킹 해가지고 그렇게 됐지. 34만 6천 불이면은 한 4억 5천만 원 그렇게 될걸요. 초창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넣을 사람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를 제시를 했을 때는 분명히 KOK 지갑에 있는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내 정보에 있는 채굴 딱 누질면 거기에 나타나는 그거 보여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들이 언제 그만큼 돈을 넣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저쪽 결과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제 입장에서는 성질이 오만상 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데. 실제로 지들도 다 경험한 건데. 그리고 이런 거, 재정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떠드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킹에 현금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주는데 이 비교를 이해를 돕도록 위해서 비교를 해줬을 뿐인데 현금과 가상자산, 이 기업과 전통적인 기업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똑같은 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가상자산 사업자 치고 어디에 빌딩을 뭐 저기 빌리든 짓거든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쓰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뭐 이드리움, 솔라나 뭐 이런데 폴카닷 뭐 이런데 정도 말고는 그런 사업자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드리움의 뭐 창시자 부텔린도 혹시 그 사람도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걸 했잖아요.
자금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현재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지. KOK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다시피 최영규 이사장이 그 테헤란로의 십장 거기에 뭐 건물 하나 건물이 아니고 그 방 하나 얻었는 거 그게 3천 몇백만 원, 4천만 원인가 월세 그 보증금에 뭐 그렇게 월세로 있었을 거예요. 한 8개월인가 있다가 그것도 접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재단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어요. 산업공단이 있어요. 거기에 공장처럼 그렇게 지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푼에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 전에도 거기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상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구석에 저보고 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뭔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구석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 하나의 방을 자기 걸로 이렇게 그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쓸 수 있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한 데 있어 뭐 그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피해자로서 우리도 정말 뒤지겠는데 왜 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이전에 수사를 한 사람들도 뭐 그런 개념으로만 했겠죠. 그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건, 수백 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지랄 떨어도 정도껏 떨어야지 이게 지들만 피해자 전부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지들 말로는 90만이라 그래요. 여기는 또 100만인가 적혀 있을걸요. 그러면 우리는 80만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지들은 피해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개념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우리한테는 정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도 이미 머리에 그것만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 자료를 계속 갖다 주고 설명도 하고 솔직히 뭐 경찰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는데도 제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까지 고소인이 경찰한테 내용을 주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고 그걸 공소장을 써가지고 기소가 되는 그 재판에 가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내용도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정말 집중해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 지식도 좀 가지고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이 원금이다라는 부분도 이미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제가 그만큼 설명했는데 못 알아먹으면은 그 경찰도 덩신이잖아요. 맞는 말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원금을 돌려준다. 여기서 원금은 수량 보장이다라고 했을 때 원금이 암호화폐고 그거는 수량 개념이지 가치 고정을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그거 다 거기서 설명해 줬어요. 쪽팔릴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은 제가 나오면서 이야기한 게 이 많은 피해자들을 경찰에서나 고소인들의 내용을 잘못 알고서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나머지 피해자들 몇 명 때문에 구제조차도 못 받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좀 신경 똑바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변론을 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그 변호인단이 20명 중에서 6명이 사임을 하고 14명이 남았다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변론을 하는지 저도 내일은 꼭 좀 들으러 갈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이거는 강제적으로 오시라, 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